한 소녀가 촛불 아래에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지만 나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함께하며 잘 놀고 다투며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졌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곤 했던 그때는 깜깜한 공간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다. 천둥번개라도 치는 날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던 기억도 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끼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잦아들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숙제도 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했고 숙제가 끝나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어 다시 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자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게 참 재미있었다. 낭독을 시작하니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놔두고 먼저 집에 돌아와 숙제하며 낭독하는 날이 많아졌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하고 시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고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장에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 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도 걸고 수업 시간에는 번쩍 손을 들고 발표도 하였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치실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 그래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무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밌고 혼자서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재밌으니까 놀 뿐이다. 놀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놀면서 실수하면 모두가 깔깔대며 즐거워한다. 그때 내가 그랬다. 까르르 웃고 즐거워했으며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만끽했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부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을 하면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펼쳐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이 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곳이 성당인데 그곳의 지붕을 어쩌겠다는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고 말았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마음의 때를 벗지 못하면 기분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에서 멀리까지 곱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곤거려 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마음이 풀어지면서 목소리도 여유를 찾는가 보다. 머리 위에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이 내가 내뱉는 소리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충분히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학교에서 성우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이 고단해서인지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낭독을 할 때면 어디서 기운을 되찾는지 금세 생기 있는 얼굴로 책 속에 빠져들어 열심히 읽어내려간다. 어쩌면 문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럴 때 보면 어찌나 푸르고 싱그러운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첫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지금 이 공부가 내 길이 맞는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남학생들에게는 차라리 군대에 일찍 다녀올 것을 권한다. 다양한 관심을 가진 또래들과 섞이게 될 테니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목소리를 깎고 갈아내는 수고 뒤에 따라오는 낭독의 기쁨을 알기에 그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일 것이다. 여학생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치러지는 성우시험에서 고배를 마신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일상이 쉽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낭독이 주는 위로를 그들은 안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넘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물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동그만히 앉아 혼자 집을 지켜야 했던 그때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야만 했다.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들려오는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 집과 집 사이 방음이 되지 않아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 양은 그릇 나뒹구는 소리, 세간살이 깨지는 소리,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 자지러지는 아이들 울음소리.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수다쟁이 빨간머리 앵과 떠들고 씩씩한 톰 소여와 페인트 칠을 하고 나처럼 조그맣고 어린 제재와 함께 뽀르뚜가 아저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분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숨죽여야 하고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 어릴 때의 나처럼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두려워서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소리내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변 소리에 커튼을 치고 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작게나마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는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러면 나는 모로 방향을 틀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서 엄마에게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씨앗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토끼랑 사슴이랑 뛰어노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꿈나라에 빠져들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동화를 듣고 있노라면 속상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때의 꼬맹이에게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간지리던 엄마의 옷자락과 포근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도 그려지는 듯하다.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 나는 누구에게 안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매만져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립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일매일 작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른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날도 있고 시들시들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상황도 여의치 않아 혼자 시무룩해 하기도 하고 늦은 밤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적하게 앉아있기도 한다.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또 막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꺼내봐도 또 막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꺼내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위로를 받아도 마음은 빈 것만 같다. 나는 마음이 지칠 때면 소리내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를 펼치기도 하고 짤막한 동화책을 꺼내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의 심정을 뱉어보기도 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소리가 스며든다. 거칠고 메말랐던 마음바닥에 소리가 빗물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며 굳었던 마음밭이 물기를 머금는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면 소리가 차오르고 어느덧 마음밭에는 샘이 고인다. 고냈던 마음은 힘을 얻고 활기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낭독이 주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잠들기 전에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떨까? 잠자리에 누워 책을 꺼내 들고 나직히 뱉어보면 된다. 팔이 아프면 옆으로 누워서 읽어도 좋다. 팔이 아프면 옆으로 누워서 읽어도 좋다. 평소 읽고 싶던 책을 꺼내도 좋고, 평소 읽고 싶던 책도 좋고, 자기가 쓴 글이어도 괜찮다. 글을 읽으며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자. 나는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내 잠자리에 내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간 것만 같았다. 어떤 특별한 훈련이 이런 체험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낭독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입술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아악 하며 소리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질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정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끄러워하던 학생이 기억이 난다. 즐거운 어막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셨다. 같은 문장이어도 표준어와 사투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갱상도에서 오신 하느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기라 예. 라며 김동인의 장편을 낭독하던 억양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라며 소회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보고 그러다 결국 작고 느리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쇳대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